안녕하세요. 시커밋 멘토링 서비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IT 대기업 취업 및 이직 꿀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는 포트폴리오 작성법,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개발 블로그 작성법, 세 번째 에피소드로는 기술 면접, 네 번째 에피소드로는 연봉 협상 시 꿀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자 대기업 취업 및 이직 경험 방법을 PDF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최종 면접 및 최종 합격한 회사들입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소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개발자는 평소 개발 실력을 포트폴리오 외에도 개발 블로그, 대외 활동 등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개발 능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의 도메인과 목표 회사를 정해야만 효율적인 개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 인성 면접, 최종적으로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한다면 보통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데 연봉 협상 시에도 꿀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넥슨 넷마블 최종 합격 후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개발자 취업 및 이직 노하우를 전달드리려고 이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2020년도 초에 대략 1년 정도 준비를 하여 회사를 합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개발자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직군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을 발견하면 효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였던 그 노력들을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만 하는데요. 뭐 예시로는 다른 팀원들의 이슈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봐도 잘 읽을 수 있게끔 가독성이 좋게 통일을 한다든지 또는 아키텍처 구조도를 잘 그려 놓는다든지 또는 흐름들을 알 수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DB-ERD를 작성한다든지 등의 내용을 자소서나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주시면 가산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인데요. 보통 개발자는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배경, 과정, 결과, 느낌 전순으로 자기소개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작성해야 하고요. 기존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일할 때 항상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는 팀원이 있다면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요령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해당 공고문, 그러니까 목표하는 회사의 공고문을 필수 자격과 우대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위 내용은 이제 넥슨 백엔드 엔지니어 공고문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을 다시 보면 객체 지향 언어,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경험,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경험과 이해,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만든 API 설계 및 개발 능력 등을 봅니다. 또한 DB 능력도 보는데요. RDBMS 또는 NoSQ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GitHub Git 같은 형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협업 능력, 그리고 주도적인 성장 능력을 가지신 분을 지원 자격으로 보고 있네요. 우대사항으로는 트렌드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분, 성능 튜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
대용량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거나 운영해 본 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내용을 사용해 본 분, 그리고 코드 리뷰와 협업을 즐기시는 분 등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 자격 조건 플러스 우대 사항을 언급하면서 근거를 바탕으로 배경 과정 결과 느낌 전술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 순서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확장성과 가독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자소서나 포트폴리오에는 확장성과 가독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포트폴리오만 보고도 해당 개발자가 협업을 할 때 가독성과 확장성을 생각하는 개발자인지 보통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이유로는 이렇게 큰 회사에서는 한 팀에 보통 개발자가 5명 이상씩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은 필수인데요. 해당 확장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스파게티 코드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 이제 개발 블로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에는 자신이 어필할 내용이 되게 극소수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내용,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도 어떤 개발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회사 또는 학교 개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개발 단체에서 개발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어, 해당 근거로는 개발자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사실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인 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제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신입 개발자가 아닌 뭐 3년차 미만 또는 5년차 미만의 경력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격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내용. 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기술 스택을 왜 사용했는지. 사용,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 스택을 선정한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도로서 이 기술을 왜 썼는지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코드 샘플로 네, 수도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해당 자신이 개발한 내용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수치화하셔서 내 포트폴리오로 지금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나를 뽑으면 당신의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팀워크와 협업을 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이 어떤 건지 어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뭐, 오키라든지, 모가코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다양한 개발자 채널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기여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오픈소스를 하면은 이제 비영리 이제 뭐 보통 GitHub를 통해서 API를 개발하는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 라이브러리인 잭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환율 API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오픈소스들을 참여하셨으면 취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코딩 단체에서 이제 해코톤을 주최하는데요. 해당 해코톤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하는 그런 해코톤에서 수상을 하신다면 자신의 개발 능력도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멘토링, 쉽게 말해서 과외죠, 과외. 제가 담당하는 시커밋에서도 1대1 개발자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많은 멘토한테 조언을 받아서
자신의 개발 방향성을 성립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커리어가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지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문의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뭐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좀만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네, 지금 이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동아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뭐 백준 사이트라든지 해커랭크 그런 사이트 등에서 알고리즘을 풀어서 자신의 그 풀이법을 다양한 개발자들과 협업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창업을 해보긴 했지만 이런 창업 동아리를 실제 개발자로서 참여하시는 것도 다양한 이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 교육 과정을 수료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학교 과정도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온라인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네, 각각의 장점들은 대학교에서는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딱 주어진 커리큘럼만 알려주기 때문에 기초 CS가 많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온라인 교육의 단점으로는 어, 학습자 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네, 많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네, 피드백에 대한 리팩토링을 지원했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도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되게 좋은 재료입니다. 또는 이제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의 과정과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Q&A식으로 계속 지식을 탐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이제 개발단체에서 뭐 기술 면접을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카카오 커밋이나 이제 토스 또는 뭐 넥슨의 NDC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제 인맥을 구축한다든지 자신의 이직 사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다든지 하시면은 네 이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개발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려서 도움드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이유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을 습득하는데 내 학습 능력을 서류 검토자나 이제 면접관한테 어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만의 블로그, 개발자로서 브랜딩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자신이 다루는 기술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내 역량을 우회적으로 어, 표출하는 거죠. 기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슈를 맞닥뜨린 개발자를 도와줌으로써 나의 인맥을 쌓거나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기술 블로그를 쓸 때 좋은 블로그들은 우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란 해당 글을 읽었을 때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또 다른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뭐 잘못된 점은 수정을 요청한다든지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읽기 쉽게 가독성 좋게 글을 작성하는 글이 좋은 블로그 글입니다. 네, 그 외에도 블로그를 선택하실 때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브런치,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스토리를 써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티스토리에는 좋은
가독성 좋은 이 형태들이 있는데요. 테마들이 있어서 그 테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래 내용들은 이제 개발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목표 회사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회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현재 개발자가 원하는 내용이 다양할 듯이 회사의 카테고리도 다양한데요. 대기업은 보통 네, 첫 회사로서 많은 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제 빠른 속도를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풀스택으로 경험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다음 목적이 창업이라든지 하시면 스타트업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걸로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만약에 이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초창기 첫 회사도 이제 금융권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모두가 가고 싶은 네카라쿠베라 하죠, 보통. 네카라쿠베에서 이제 네이버는 검색, 포털, 쇼핑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인데요. 공고문을 제가 쭉 봐왔었는데 그 공고문의 주된 스택으로는 자바, 파이썬, 노드.js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이죠. 어, 카카오 역시 주 공고문으로는 자바, 파이썬, C++ 등에 대한 개발자들을 채용합니다. 라인 플러스는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이기도 하는데 이제 해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를 보통 타겟을 하는데요. 네, 제 전 회사인 제 전 회사도 이제 게임 회사였는데요. 라인 플러스가 제공하는 이제 게임 쪽 플랫폼,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게임 플랫폼을 연동하는 네,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플랫폼 위주의 서비스 회사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게임 회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게임 회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넥슨 공고문은 아까 첫 단계에 보여드려서 생략해드리고 넷마블도 이제 보통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NC소프트에서도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생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팀원 간의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을 네,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권 관련된 회사인데요. 금융권과 이제 커머스 회사죠. 네, 대규모 대표적인 커머스 회사 쿠팡 공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보시면 이게 지금 대기업이라서 대용량 트래픽, 안정성, 네트워크 기술, 분산 시스템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주 언어 하나에다가 프레임워크를 배우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기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한 제한된 상황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꿀팁을 드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코딩 템플릿이라고 해서 테스트 템플릿이라고 해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함수들을 미리 작성해서 친숙한 아이디에서 작성한 후에 이제 진행하시는 사이트에다가 복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걸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로서 취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술 면접인데요. 이 기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CS 내용, 기본적인 CS 내용을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나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지식을 납득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TTP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뭐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를 통신할 때 프로토콜 규약을 맺는데, OSI 7계층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프로토콜이 형태가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고,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있고 바디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 내용을 통신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경험, 주로 프로젝트 내용이죠. 프로젝트를 어떤 스택, 어떤 개발 기간, 몇 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왜 했고, 그 해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내가 얻었던 점이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기술 면접은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해놓은 자소서와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미리 예상 질문들을 나열한 다음에 해당 질문을 면답식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2차, 3차 재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한 A to Z를 모두 다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 면접이 통과되면 보통 인선 면접도 같이 병행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성장을 회사에 지원하시는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그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성과가 어떻게 나열될지 그 내용을 이제 인성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협업 시에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 개발 시간을 더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리페토링 한다든지 아니면 트러블 슈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성과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연봉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팁을 드리면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한 후에 이제 자신의 원하는 연봉을 최대한 늦게 말한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보통 연봉을 보통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된 금액을 바로 승낙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인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면 다 회사가 합격한 후에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2차, 3차 원하는 회사에서 오는 연봉 협상을 가지고 어, 왜냐하면 그쪽 회사에서도 나의 개발 능력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에다가 보통 카운터 오퍼를 하는데 연봉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검증이 되었다. 어, 다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4,500으로 합격을 했고 지금 가고 싶은 회사는 4,300인데 나는 다른 회사에서 4,500 받았으니 그쪽 회사에서는 5천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카운터 오퍼를 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PDF를 작성하면서 제 회고글을 작성하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개발 블로그 글을 남겨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개발자 대기업 취업 및 이직 경험 방법을 모두 공유드렸습니다. 저는 시커밋 멘토 알렉스였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